뭐 쉽게 얘기하세요.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맞으실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4일 아주 특별한 시간 만들어 봤는데요. 부동산 별별 지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지역은요. 얼마 전에 우리 음아아파트 관련된 별별 지역 방송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유익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다룰 지역은요. 강남 지역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지역이죠. 압구정동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모르는 압구정동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송 진행해 주시기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압구정 소나무의 이주용 대표님 모셨는데요.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에 앉아서 서울시 전 지역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압구정 소나무 부동산 이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근데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네, 우려라기보다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압구정동에 대한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요, 들으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세요. 아, 그래요? 왜 싫어하죠? 본인들 사시는 생활의 이야기와 조금 다르다, 거북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서 뭐 쉽게 얘기하세요. 재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이런 세상이, 이런 지역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니까 상식 차원에서 최대한 마음을 너그럽게 이번 영상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로또를 맞았다. 그렇죠. 1등에 당첨됐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 맞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맞았을 때 네. 강남으로 갈 때 압구정동은 어떤가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너그럽게 듭니다. 미래는 밝고 네. 희망찬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네. 또는 정보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네. 그대로의 팩트를 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선택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네. 실제 그쪽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네.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이야기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요, 강남구에 대한 이해, 압구정동의 이해, 그리고 현대아파트의 현재 재건축 추진, 그리고 현대아파트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주차는 어떤지, 살만한 건지 도대체 농물은 나오는지, 또 압구정동 안에 있는 미성이나 신현대, 구현대, 한양아파트가 얼마나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현대아파트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진짜 되는 건지, 추석 이후에 분위기는 어떤지, 매물 동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서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궁금증에 대해서 현대아파트 근처에서 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대아파트에 살진 않습니다. 저도 현대아파트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방송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아파트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 텐데요. 네, 이 질문은 붓옹산 스터디 카페에 나온 한 회원의 질문이에요. 질문을 보면 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왔습니다. 압구정 30평대에서 갈아타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평수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신랑은 압구정 9현대 6실차 좀 더 큰 평수나 신현대 50평으로 가서 여생을 살자고 합니다. 저희는 30대 후반 40대 초가 나이입니다. 아, 젊네요. 네. 네. 근데 이 젊은 분들이 여생을 준비하는 그렇죠. 글이네요. 네. 이분들은 당장의 큰 어려움이나 자잘한 이런 일들은 어느 집과 똑같이 있겠지만 그래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까지도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20, 30년 뒤 미래 생각을 내일로 미루는 저는 압구정동에 살 때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아크로 리버파크를 가자고 했었고요. 큰 평수 갈아타서 실거주하면서 계속 사는 것은 새 식구 현재 삶도 중요하니까. 새 식구입니다. 새 식구 얼마 안 되네요, 식구가. 네. 근데 50평, 60평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원밸리 같은 큰 평수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딸이 이제 돌백이고요. 아유, 어리다. 네, 세 식구 중에 한 명은 돌입니다. 네. 네. 직장 거리 때문에 반포, 압구정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대치동이나 도곡동에 가서 사실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강남 같은 경우에서도 대치동에서 압구정도까지 오는데 막힐 때는 30-40분씩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은 반포 내지는 압구정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직장 거리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재산이 5억, 10억이 못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 오늘 들으실 이야기들이 이런 기준에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정보를 나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상위 1%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상위 1%를 위한 방송인가요? 그렇죠. 그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실 분들만,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들만 들으셔서 차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위치 아시죠? 알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지도를 갖고 왔어요. 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강남구입니다. 네. 강남구를 위치를 말씀드리는데 그 주변에 이제 노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좌측에 서초구, 우측에는 송파구, 좌측 위에는 용산구, 우측 위에는 성동구. 서초, 송파, 용산, 성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강남구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얘기를 접근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맞습니다. 되는군요. 예. 네. 그러면 서울시 구별 평균 아파트 가격인데요. 2020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비싼 데는 예상대로 강남구, 2등 서초구, 3등 송파구, 4등 용산구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5등이 성동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오른쪽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게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2위, 3위, 4위, 5위 하는 지역구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1위 강남구다. 이렇게 1, 2, 3, 4, 5위가 몰려있구나. 목동도 비싸고 마포도 비싸지만 곧 바로 다음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잘 보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3구, 네. 얘기하는 강남 서초 송파,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으로 꼽히는 네. 마용성 네. 이렇게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강남구에 인접해서 붙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대한민국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 그 중에 핵심이 강남구고 네. 강남구 안에서의 또 가장 또 핵심이 압구정동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해를 하려면 강남구 전체에 대한 지역 생활권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강남구 지역 생활권이에요. 강남구는 크게 6군데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압구정, 청담 지역생활권, 삼성 지역생활권, 역삼 노년,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세곡 이렇게 있는데요. 수서 세곡을 보시면 녹색이 많죠. 맞네요. 녹지 지역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약간 지리적으로 외곽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4지역 압구정, 청담, 삼성, 역삼 노년, 대치 도곡이 주거 지역이죠. 그리고 상업 지역이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압구정 청담 지역은 강남구 면적의 17%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14.1%고요. 대치도곡은 면적은 14%, 인구는 25%. 대치도곡에 제일 많은 분들이 사세요. 그리고 이 사이에 삼성 지역, 역삼 노년 지역은 업무와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뜨고 있는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어서 새로운 부촌으로 상징되고 있는 개포 지역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전역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강남은 압구정 청담과 대치도곡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강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그 생활권 계획을 맞습니다.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 범위가 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도요. 같은 마포구라고 공덕동이랑 그 다음에 노고산동이랑 상암동이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런 게 저렇게 강남구는 6군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 강남구도 저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생활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쪼개서 또 이렇게 보시는 새로운 각도의 개념이 있던데 네.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남 양대 산맥이에요. 강남에는 산맥이 없습니다.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산맥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산맥이죠? 자, 산이 없는데. 네, 그래서 압구정 청담동으로 이루어진 압청산맥, 대치동 도곡동으로 이루어진 대도산맥. 그래서 이 두 산맥 안에 들어있는 여기가 강남이다라고 예전에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두 개 압청산맥, 대도산맥 사이에 테헤란로가 흐릅니다. 테헤란로는 80년대부터 지하철 2호선으로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노선이잖아요. 네.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이 역에서 모임 한번 안 가시고 업무 보러 안 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데가 강남역입니다. 네. 강남역은 정말 유명하죠. 그렇죠. 삼성역은 현재 강남역만큼 유명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저 노란 점으로 표시된 삼성역이 강남의 양대 산맥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될 거라고 강남 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견을 달지 않고 봅니다.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테헤란로 북쪽과 네. 테헤란로 남쪽 네.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인가요? 강남에서도 나누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태북, 태남이라고 나누시는 분들도 아, 태북, 많습니다. 태남. 강남 내에서는. 태북은 예전부터 더 부촌이에요. 태남은 태북보다는 조금 덜했던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20년, 15년 전에는 저 차이는 명확했어요. 지금은 개포동이 되었지만 포이동이라는 동네도 있었고요. 예, 일원동, 도곡동 이런 데들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과 많이 달리. 아 그렇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네, 다른 네. 예,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그럼 북의 축이나 흐름이 네. 태남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기대가 네. 더 되는데요. 네. 네네. 저도 옛날에 생각을 되돌아보면 20년 전에 송파구는 사실은 강남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가 이제 정부가 정책 발표하면서 강남 3구라는 네. 발표와 함께 송파구가 자연스럽게 강남 안에 맞습니다. 편입되는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런 내용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내용 같아서 기대가 더 되는데요. 아마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옛날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압구정동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어떤가요? 네, 지도가 두 개 있잖아요. 네네. 강남구의 행정동이고요. 네.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은 주민등록 주소를 넣는 거죠. 음. 행정동은 동사무소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구정동은 지금 법정동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한강을 따라서. 네네. 이렇게 긴데요. 교수님 혹시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일단 지도로 볼 땐 굉장히 긴데요. 예, 생각보다 네. 길진 않은데요. 네. 걸어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한 3km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다른 동은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한 개 두 개 있으면 다 이쪽으로 모이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긴 동이라 동사무소를 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동 동사무소는 신사동하고 나눠서 씁니다. 아 네. 그래서 압구정동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도 압구정동이지만 여기는 신사동의 동사무소를 씁니다. 아 네. 빨간 박스 안에는 1300세대 정도의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 네. 그 말씀은 뭐냐면 빌라 아니면은 뭐 단독주택, 뭐 근생 건물 이런 것들이 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전 세대가 아파트로만 구성된 단지라는 거. 어마어마하군요. 그래서 산맥이란 얘기가 그러면 저게 저 아파트 산맥 얘기하는 거였나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압구정동이 강남에 위치했고 강남 중에서도 북단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을 압구정동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자료 준비하신 거 보니까요. 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아주 옛날 모습 준비하셨던데 네. 제가 이거 보고 참 옛날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보시면요. 1년 전에는 이 사진이 그렇게 인터넷에 돌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돌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78년도에 동아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구현대 1차, 2차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요 뒤로는 한강이 흐르고요. 여기는 지금 압구정 초등학교 자리라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 땅은 공시지가가 6천만 원이 좀 넘어요. 그리고 시세로는 평당 2억 정도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농부분은 이 땅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갖고 계시기만 하다면 평당 2억 정도의 회장님이 되고 계셨을 거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런 회장님이 몇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계셔서 네. 오랫동안. 네. 그래서 지금 일대에 건물을 6개 정도 갖고 계신데요. 그분은 절대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고 갖고 있는 것을 관리 유지만 하십니다. 검소하시고. 예. 어쨌든 저 한강에서 본 저 현대아파트의 사진이 당시의 광고 사진인데요. 저게 당시의 분양가가 5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이었다. 얘기가 있지만 확인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에 처음에 분양되었는지는 분양 받으신 분들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거래하시다 보면 등기 권리증 나올 때 네. 보면 진짜 오래 가시고 계셨던 분들은 있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써서 베끼고 이렇게 네네네. 베겨 나오는 먹지대고서 나온 네네, 맞아요. 나오는데. 자, 이제 분양 광고였군요. 네. 자, 근데 현재 모습은 어떤가요? 네, 아까 사진을 반대편에 한강 쪽에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네. 이 사진이 이제 현대 1, 2차 아파트 제일 구현대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는 부분이고요. 네네. 현재는 저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안에는 좀 다르고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전에는 지방에서는 다 서울로 보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최근 1, 20년간에는 서울에서는 또 다 여유가 되고 내가 형편이 허락한다면 강남에서 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 마음들이 있었는데 강남 내에서도요. 네. 압구정동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이유는 강남 내에서도 내가 형편이 된다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는 압구정동에서 살고 싶다. 우리 애들은 거기서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로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압구정동의 가치는 강남 외부에서 볼 때보다 강남 분들이 강남 안에서 볼 때 그 위상을 더 높다고 실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예전 얘기라고 대표님은 소개를 하셨지만 요즘도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이렇게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얘기가 신문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이 역시 강남 이 얘기가 왜 또 나오냐면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게 하면서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다 뭐 진돌이다 얘기하면서 네 서울에서는 또 강남으로 실거주를 위해서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강남 분들은 또 압구정동의 로망을 갖고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강남 아파트를 30평대 이하와 40평대 이상으로 나눈다 이 얘기는 어떤 건 얘기예요? 네. 강남에 사는 분들은 다 부자 같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들 뭐 50억, 30억, 뭐 100억 이렇게 있으실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18억, 20억, 25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50억, 55억, 60억, 65억짜리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65억짜리 아파트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상황들이. 그러겠죠. 예, 강남 내에서도 아파트나 생활 환경들을 볼 때 30평대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40평 이외에 50평, 60평 아까 말씀드린 돌베기 아기와 세 식구인데 50평, 60평을 바라보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크게 나눠서 부류의 형편을 가진 분들이 존재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새 트렌드가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저한테 지금은 없지만 여유가 생긴다면 네. 조그만 집에 살 거냐 큰 집에 살 거냐라고 하면 사실 큰 집에 살고 싶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비싸니까 네. 그래서 못 살았는데 역시 큰 집에 살고 싶다, 더 넓게 쾌적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네.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더 큰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진짜 실거주하기엔 어떤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네. 네. 진짜 보시기에 실거주 어떤지. 잘 모릅니다. 안 살아봐서. 그렇구나. 네. 자, 그렇다면 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지. 들은 거는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 실거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노후도인데요. 네네. 녹물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신현대 아파트는 이 문제는 없대요. 그래서 노후 배관,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도관 이런 부분들 다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현대 아파트가 실제로 거주하시기에는 제일 나은가 봐요. 예. 그리고 미성 아파트나 한양 아파트나 또 구현대 아파트도 있지만 녹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원체 좋은 정수기들을 30년 전부터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정수기를 쓰고 있어서 네. 심지어는 샤워하는 물도 네. 연수기 이렇게 달아서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녹물에 걱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백화점이나 갤러리아 백화점이 여기에서는 단지 내에 10분마다 한 대씩 각 전 지역을 갖다가 돕니다. 1분도 안 늦게 와요. 아, 기가 막히네. 네, 그러면 이제 백화점 셔틀버스가 이렇게 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장을 보러 가십니다. 아, 그래서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시면 식품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제일 좋은 과일, 제일 좋은 야채들을 제일 비싸게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도 거기서 장을 보러 다니시고 셔틀버스를 타고서 예, 그래서 10분마다 한 대씩 정확한 시간대에 전 단지를 돈다. 아, 기가 막히네요. 그런 부분 편한 게 있고요. 우린 장 보러 가려고 그러면 차 끌고 가고 주차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네. 비싼 차 그리고 네. 기사 딸린 차 타고 가서 네.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갖춰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은요. 말씀드리자면 구현대 쪽은 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차도를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중학교까지는 아주 좋죠. 신현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보내기 좀 안 좋아요. 다 길 건너야 되고 하니까. 그래 대신 중고등학교는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신현대, 구현대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미성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미성 아파트는 한강공원을 바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걸어서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에 있는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데오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서 선릉이나 이쪽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지내기 괜찮아요. 지내시는 데 있어서 뭐 주차난이 너무 문제다. 주차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맞아,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